네, 김동일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비를 맞고 왔습니다. 홍대역에서 비사이로 막가. 비사이로 막 오셨군요. 예, 노원구에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뉴스 텐션에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내용을 잡아냈습니다. 와, 예. 이거 진짜 김영민 TV에서도 처음 보는데 방금 그 TV 조선 기자랑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가 부인한 적이 없다. 처음 봐요, 저 지금. 그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 아니다. 네. 라고 나한테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강진구 씨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2022년 말이었어요. 그 네. 보도 거의 한 시점과 가까웠고요. 그때는 거의 이제 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 너는 2단. 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지난 5월에 네. 김한매 씨하고의 통화에서는 나한테 첼리스트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다. 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5월 24일 날 통화 녹취에 나왔죠. 네. 그걸 김한매 씨가 공개했죠. 그거 뭐야? 강진구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죠. 와. 완벽한 거짓말을 한 게 지금 김영민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지금 밝혀진 겁니다. 아니 사실 지금에 와서 뭐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또 말이 맞을 텐데 네? 아니 그 가까운 시점에 그 네. 보도하고 거의 직후인 시점에 나한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첼리스트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짓말이죠. 제가 봤을 때 강진구 씨의 네. 이 사고 체계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예.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예단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첼리스트는 아니라고 해도 내가 너의 마음속을 관심법으로 들여다보느니 네. 그거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나 다름없노라 뭐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기자가 이렇게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네. 그거를 거짓말로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유 정말 기자 이전에. 충격적입니다. 이건 저도 좀. 예, 어쨌든 그 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네.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다 분명히 못 받았고요. 네. 사실 허위라 하더라도 이게 기소하는 건 또 딴 문제예요. 그럼요. 허위 사실인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허위 사실임을 본인도 알아야 하고 그 그렇죠. 유포한 사람들, 네. 발설한 사람들 아울러 상대방 엿먹으라고 네. 그 상대방을 고의성, 곤란하게 비방의 목적, 그렇죠. 고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까지. 예. 김의겸 의원은 완전히 이제 똥을 밟으신 거죠. 그 사실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네. 면책 특권 때문에 그건 네. 불기소됐는데 그날 더 탐사 나갔다면서요. 그게 저는 지금 그런 얘기가 막 도는데 제가 아직 불이 못해갖고인데 뭔가 그 공보 자료에 보면은 국감장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는 이제 면책 특권이 부여돼서 불기소를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갖고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의 제기를 하면 무조건 자동 조사를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에서 자동 이제 송치. 자동 송치가 되잖아요. 많이 당해봐서 알가. 예.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하필 그 시점에 이제 강진구 등이 조사를 받으면서 압색도 2번이나 당해서 뭐 수많은 자료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다른 방송에 해서 언급을 했던가 뭐 그 전화 통화가 됐든 심지어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게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6명이 올라가 있어요. 김의겸, 강진구, 그다음에 청담제보다 최영민, 박대영, 권지현 6명인데 총 19차례에 걸쳐갖고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 공보자료에 나와요. 보도자료에. 네. 근데 그중에 그 19번 중에 김의겸은 한 번이에요. 한 번이야. 오직 한 번 한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래서 사실 저 재판에 가면은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은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딱 한 번인데. 네, 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본인이 소명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그 변호사께서 잘 하시겠지만 혹여라도 그 강진구 기자는 이제 습관적으로 모든 통화 녹취를 다 하잖아요.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검찰은 알겠죠. 그걸 다 예. 이제 포렌식을 해갔으니까. 예. 저는 강진구 기자는 이렇게 자기 선배 김의겸 기자를 똥통에 빠뜨렸으니 혹여라도 재판에 그 아무것도 모르게 당하지 않도록 좀 잘 뒤져봐서 그걸 좀 최대한 좀 그 김의겸 의원 측에 혹은 변호사 측에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전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네. 민주당은 그래서 강진구 일당하고 얽히는 일이 없어야 해요. 강진구 기자랑 지금 뭐 저는 뭐 그런 운명론자 무슨 무슨 뭐 사주 이런 거 잘 무슨 뭐 무속 이런 거 안 보지만 누군가한테 얽혀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지금 강진구 기자의 경우는 경향신문 29년 동안 근무했는데 네.
그 경향신문 본인이 나올 때 얼마나 뭐 경향신문이 삼성이랑 뭘 어떻게 해갖고서 뭘 했다는 둥을 해갖고 그냥 뭐 자기가 29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냥 물을 먹인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뭐 같이 거기 재직 중에 뭐 40여 차례 소송이 들어온 거를 본인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회사에 누를 끼친 거죠. 40번 넘게 소송 들어온 게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열린공감의 정천수 대표 네. 지금 같이 엮였다가 이렇게 됐죠. 그 양반이 이제 그 사실상 영입을 했는데 네. 경영권을 탈취해 버렸네. 그래서 그 정천수 PD는 그야말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죠. 네. 그러고 있죠. 김의겸 의원 사실은 뭐 그 국회의원 어렵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능력도 사실 있고요. 또 그런 양반이 지금 한 번의 실수로 강진구를 신뢰했다가 지금 뭐 정치적인 자신의 미래를 다 그냥 잃어버리고 민영사 지금 이제 소송 중이잖아요. 배상 책임도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뭐 한 달 후에 나오지만 있어요. 예. 아주 지금 안 좋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강진구랑 엮여갖고 지금 꼬인 거잖아요. 강진구 씨는 지금 저기의 그 추종자들에게 네. 내가 유능한 탐사 기자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때 기사는 잘 확인되지 않은 밥이 덜 익은 네. 것 같은 설익은 네. 설익은 보도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네. 아마 그 이런저런 약을 많이 칠 거예요. 조미료를 네. 많이 칠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 화끈하게 말하자면 나한테 와닿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발설하고 네. 장경태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그 건도요. 제가 이제 뭐 관련한 녹취록을 확보해서 취재했던 뭐 기자분들하고 쭉 이렇게 저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장시호 녹취록이라는 게 이미 그 몇 군데 돌았잖아요, 지금요. 네. 전혁수 기자가 사실 이제 일보를 해야 되고 되게 촘촘하게 취재를 했는데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지금 사실인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사실이고 일정 부분은 사실인지 담보할 수 없고. 많이 사실이 아니래요. 네. 많이 네. 사실이 아니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자라면은 사실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9월에 입수를 해가지고 여태 지금 계속 사실 여부를 따지고 있어요. 물론 강진구가 그래도 기자 경력이 더 있으니까 전혁수 기자보다 더 빨리 그 진실을 파악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입수하자마자 그냥 까버렸어.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첫 번째로 입수한 것은 전혁수 기자. 예. 두 번째로는 뉴스버스. 뉴스버스에서 같이 전혁수 기자 쪽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일보를 냈었고 가고 있는데 그때 그 문제의 그 정유라 예. 출연시켜갖고 뭐 물먹은 시점에 개망신을 당했죠. 진짜. 망신을 당한 시점에 이제 그런 예. 다음에 뭐 변희재 통해갖고 녹취록 확보해갖고서 검증도 안 하고 일단 그냥 거기서 제일 뭐 그냥 자극적인 황색 그냥 예. 그 불륜 이것만 갖고서 지금 야마를 잡아갖고서 터트려갖고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만 뭐 슈퍼챗만 쭉쭉 빨아먹는 상태에서 그 장경태 의원이 거기 낚인 거죠. 그 저 김영철 검사 네. 아무리 그 반론 요청을 해도 답이 없어서 네. 본인 그냥 보도했다.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김영철은 내가 한 번에 통화가 됐어요. 예. 참나 정말. 아이고. 그 김영철은 또 기자들 얘기가 네. 그 잘 응대해주는 검사라는 거야. 네. 뭐 그렇다고 김영철이 훌륭한 검사다 이 네, 얘기하는 네. 거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근데. 예. 김영철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강진구가 자기한테 반론 요청할 한 적이 없대. 네. 한 적이 없대. 그 엉뚱한 전화 번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거기다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자기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다. 그래놓고 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는지 대검에다가 찾아와 가지고 네. 왜 문자 안 보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건 전형적인 알리바이. 예. 전형적인 알리바이. 나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다. 아니 네. 그러면은 김영철 씨가 쓰던 폰 있잖아요. 또 과거에도 통화를 한 적이 있었대 강진구하고. 진짜요? 그 참나. 국정농단 때 아이고, 경향신문 있을 네. 때. 그 자기 번호가 불분명하면은 그 잘못된 번호하고 자기가 원래 쓰던 번호하고 같이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그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쪽에만 보냈는지 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김영철 검사의 해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장시호 녹취록에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은 이게 그 피의자와 사건 검사가 어떤 무슨 뭐 모해 위증을 했는가 같이 그거에 대한 쪽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네. 현 시점에서 지금 그때 그 청문회죠. 그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기억난 거는 뭐 서영교 의원 뭐 같이 뭐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요 지금요. 그런 그거 그게 봐봐. 얼마나 지금 얼마나 이렇게 정말 그 제대로 따져 물으려면은 그 장시호를 봐줬느냐. 네. 그 어떤 뭐
피고와 네. 검사 사이의 어떤 그 선을 분명히 지키면서 했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 괜히 또 저기 그 선을 넘어서서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 스톡홀름. 예, 이 그 한편이 되는 이런 그렇죠.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네. 아주 정의로워야 할 그런 재판과 수사가 네. 망가진 건 아닌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에어비앤비 나오고 둘 사이에 불륜 얘기 나오고 네. 한참 가버린 거죠. 증거는 없어 또. 증거는 뭐 증거는 거기 나온 없어. 녹취 그냥 오로지 녹취.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하자면은 그 황색 저널리즘에 네. 그 민주당이 농락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단 당한 거죠. 농단 당한 거고. 그러니까 위험해. 그 취재 관련해서 또 좀 뭐 예를 들면은 장시호가 출정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거기 뭐 김영철 뭐 검사실로 몇 번 출청 갔는가 뭐 그런 것부터 일단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 일들을 전혁수 기자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혁수 기자하고 뉴스버스만 죽자하고 그거를 보면서 사실과 아닌 걸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야 불륜 야마 가자. 그리고 제가 저 장시호 씨 측근을 네. 상대로 해서 제가 또 취재를 했는데 네. 한숨부터 쉬더라고. 아. 그 말을 믿니? 아. 장시호 말을 믿니? 이러더라고. 또 보수 쪽에서 활동가인 그 강민구 대표. 강민구 대표. 강민구 네. 대표가 아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정유를 하고 네. 그 장시호 말은 아예 안 믿는다고. 네. 아예 안 믿어도 손해 안 본다. 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설익은밥 말씀하셨는데 뭐 탐사의 영역은 그 일반 사건보다는 조금 더 기자가 추론의 영역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힘드니까. 근데 네. 그래도 적어도 한 70 정도의 사실관계를 좀 찾아갖고서 나머지 한 30 정도를 이제 본인의 어떤 추론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강진구 기자는 한 30 정도만 나오면 나머지 70을 본인이 그냥 막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거를 그 뭐 저기 강진구 혼자 떠들면은 강진구가 나중에 뒷감당하겠지. 근데 이걸 네. 민주당이 받는 순간 이거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장경태 씨. 장경태 의원. 한 번만 더 그 저기 뉴탐사 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은 진짜 당신 제가 장경태 퇴출운동 벌일 거야. 퇴출운동. 장경태 의원한테 제가 아주 진짜 좀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항의 문자 저는 장경태 의원 나름 제가 몇 안 되는 직접 통화가 되는 의원인데 너무 그때 우리 화가 나서 제가 장경태 의원하고 그 밑에 보좌관에게 진짜 제가 화를 막 냈어요. 뭐 그 이후로 이제 뭐 좀 생각이 있겠죠 이제. 네. 진짜 그 저기 링크도 하지 마시고 네. 링크도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없는 셈 치세요. 네. 제발 좀 부탁입니다. 네. 큰일 나요, 큰일. 네. 아니 예를 들면 국민의힘 한동훈이가 자기 유리하다고 가세현 링크를 하면은 그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가세현 가끔씩 국민의힘에 뭐 몇몇 옛날 사람들이 이제 가세현 거를 무슨 뭐 했던 거가 부러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건 해서는 이제 안 될 거라고 아주 생각해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네. 묵살하고 그래서 그런 유튜브도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돼. 평화나무에서 지난번에 내놨던 그 저널에 사이버 레카에 관련된 주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사이버 레카와 일반 저널리즘의 차이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이버 레카의 경우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한 20-30%에 나온 것만 갖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한 자극적으로 링크를 내갖고 돈을 빨아들이는 게 이게 사이버 레카들이 하는 짓이고 저널리즘은 그게 어쨌든 공익적 목적의 마지막 단계까지 그게 진실을 향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뉴탐사의 접근 방식은 진짜 사이버 레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차 기자 네. 이기에 자기를 유튜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강진구 씨. 유튜버 강진구 씨가 강요 미수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강요 미수죄하고 강요죄하고 네. 차이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몇몇 죄질에는 미수죄가 포함이 되죠. 네. 근데 그 미수죄에 대한 형량은 원래 있던 죄질에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해갖고 가령 이제 강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수죄는 거기에 준한 거로 판사가 판단을 해갖고서 이제 뭐 형량을 매기는 거죠. 강요를 한 행위는 똑같아. 네. 그 이제 가해자가. 그렇죠. 근데 강요죄와 강요 미수죄의 차이는 그렇게 가해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강요죄, 네?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수가 강요 되는 거죠. 미수죄. 네. 첼리스트는 지금 강진구와 그 동거남이었던 이모 씨, 네, 이모 이 씨. 사람으로부터 사실상 네.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라 네. 이렇게 강요를 받았고 첼리스트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선을 그었고 그렇죠. 그래서 강요 미수죄가 된 거예요. 강요 미수죄가 된 거죠. 강요 행위는 네. 똑같아. 똑같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말하자면은 법적 책임도 거의 유사하게 가는 거죠. 예. 네, 거의 유사하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 뭐 여기 뭐 김영민 TV에서도 이제 아까 보니까는 뭐 그 전 남친이었던 이모 씨가 보냈던 뭐 문자 메시지들 막 진짜 패륜적이잖아요. 공개할 네. 수 없는 내용의 패륜적인 메시지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뭐 지금 첼리스트가 과거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뭐 저기 창녀 얘기도 있었고 네. 심지어 여성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모욕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래갖고 지금 그 전 남친이었던 이모 씨는 여기에 이제 그 강요 미수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까지도 같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스토킹도 들어갔어? 스토킹도 들어갔고요. 야, 이거 스토킹에 정말. 통신매체 이용 음란, 네. 성폭력 처벌위헌법 다 들어갔어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네 가지가 들어갔어요. 야, 이건 정말. 네. 제가 그래서 네. 농담으로 추석 선물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정말 아주 이게 인정되면은 네. 아주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죄질이 뭐 위험한 상태까지 온 사람은 이거 뭐 여기 그 어저께 검찰의 공보 내용만 자료만 봤을 때는 지난번 사이버 레카로 그렇게 구속된 구제역인 카란큘라니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지금 막강해요. 지금 이 예. 내용이 지금 더 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 또 그 이모 씨 얘기를 네. 하겠지만은 아주 정말 고약한 게 다 걸렸어요. 네. 뭐 계속해서 뭐 전화 김두일 작가님 비방했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했죠. 집요하게. 집요하게. 저는 예. 이건 저희 추정의 영역까지 가면은 몇몇 그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이상한 닉들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뭐 멀티 계정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모 씨, 난 당신 고소 안 해. 저는 나는 고소할 거야. 나는 고소했어. 이 형은 그리고. 고소하는데 나는 고소 안 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감내할 마음이 우리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인과응보로 다 우리는 다 이렇게 다 그냥 그래. 갚아줍니다. 우리는.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 당신을 네. 그렇게 고소 안 하는 거야. 네. 알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구 기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네. 강요 미수죄 이것도 매우 크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자로서 위증을 하라고 압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네, 어떻게 기자가 그러니까 저는 기자에 있어서 제일 덕목은 진실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뭐 제가 뭐 저널리즘 관련된 영화를 보면 항상 늘 거기서 기자들이 고뇌하는 것은 뭐 이익과 진실 앞에 항상 진실을 뭐 다중에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진실을 향한 접근이 이게 그냥 저널리즘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건 신념인 거고. 네. 근데 그 기자가 자신의 저널리즘을 버리고서 사실상의 위증을 강요했다는 거는 그건 기자로서 본인이 뭐 아무리 뭐 29년 차, 30년 차 해도 그걸 다 내려놓은 거죠. 네, 자격이 그건 없는 아직은 거죠. 뭐 기소 단계고 재판 이제 들어가는 단계니까 뭐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검찰 기소 내용이 맞다면은 네. 강진구 씨는 이거 기자라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저는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아니 사실 앞에 그 복종하고 굴종하는 게 기자 아닌가요? 진실 오직 그 누구였죠? 그 유명한 그 언론학 교수 그 뉴스타파 제일 처음에 리영희 선생님. 리영희 선생의 네.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나온 게 그겁니다. 나는 애국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나는 신경 안 쓴다. 오로지 진실이야. 그렇죠. 진실이야. 자기가 이 글을 쓰고 자기가 어떤 전어를 하는 이유는 오직 진실만을 위한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딱 그거잖아요. 네. 선생. 그렇습니다. 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네. 이게 허위 사실임을 강진구도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이 본 것이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강요 미수죄면은 그 허위 사실을 얘기하라라고 그 첼리스트한테 압박을 가했고. 그렇죠. 야, 이게 기자가 할 일입니까 이게? 그것만으로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지금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기자로서. 네, 치욕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요. 이거는 강진구 기자 개인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계가 특히나 뭐 이 민주진영의 뭐 여기 뭐 김영민 TV도 뉴미디어 유튜브 기반의 사실상 어느 좀 표현하고도 있으니까 이제 저널리즘인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다는 걸 봤을 때는 이 진영 전체의 저널리즘이 한 번쯤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럼요. 크게 반성해야. 네. 왜냐하면은 2023년 아마 신년호였을 거예요. 네. 조선일보. 네. 거기에 청담동 술자리 믿는다는 민주당 지지자가 69%. 이러면은 이건 그 공적인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지금 그 명예훼손 그리고 강요미수. 네. 또 무슨 공동주거 침입도 있어요. 2번에 걸쳐서 한동훈 집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이세창 사무실. 이세창 사무실. 네, 이세창 사무실. 그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세창 사무실에는 강진구
최용민, 그다음에 이제 뭐 안모 실장이 같이 이제 가서 안모 실장을 찍은 것 같고 네. 둘이서 이세창 총장님 계십니까 하고 이제 뭐 직원이 뭐 누구세요 하니까 였을 때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아유, 그건 주거침입 맞지. 네, 들어가서 그것도 본인들이 찍었을 거 아니야. 방송을 했어요. 네, 찍어서 방송을 했어요. 그걸로. 스스로 증거를 남긴 거야. 증거를.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서 들어가서 무슨 뭐 그 강진구식 저널리즘의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글로 쓸 때는 뭐 경향신문에서 글로 쓸 때는 그냥 뭐 취재를 해서 텍스트로만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린공감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쉬고 있는데 토끼가 막 뛰어다가 여기에 있는 그 바위에 머리를 박고 토끼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어. 그다음부터 농부가 농사를 안 짓고 토끼가 이게 바위에 대가리를 처박는지 이것만 맨날 바라보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강진구가 여기 이제 열린공감에 와서 이제 한번 뽕맛을 제대로 본 게 그 이제 뭐 김앤장과 한번 싸우는 그 강제징용공들 이제 그렇게 관련된 재판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갔다 거기서 뭐 막 그 뭐 김앤장 사법부를 막 성토하는 그때만 해도 되게 멋있었죠. 그래서 그 진지 끌려나가는 게 있어. 예. 그걸 보고서 이제 갑진구가 된 거예요. 이제 야 강진구 진짜 위대한 기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강진구식 저널리즘의 문제는 항상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헌인마을 가서도 괜히 헌인마을 가서도 괜히 거기 있는 그 조합 있는 사람들 뭘 알겠어요 그냥. 뭐 아무 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힘 없는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재개발돼서 딱지 하나 받을까 뭐 이제 그런 뭐 이제 그 이해 관계자들인데. 김건희 하수인으로 막 매도해하고. 뭐 대한민국은 김건희와 최은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싸우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해갖고서 이제 뭐 그러면 그 욕 먹는 사람은 어쨌든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같이 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막 그렇게 이제 공방이 되면 거기서 이제 슈퍼챗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게 이천수한테도. 이천수한테 그 선거 때. 그 원희룡 이천수한테 막 이천수가 뭐 막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천수랑 약간의 좀 몸싸움이 벌어질 뻔하니까 막 그냥 강진구가 아니 솔직히 뭐 1대1로 같이 뭐 현피 뜨면 이천수한테 박살나죠. 개박살나죠. 근데 취재를 방해하지 마. 그래서 막 그냥 이게 이제 강진구식 저널리즘이나 이세창 사무실에도 그런 식으로 이세창한테 계속 어그로를 끄니까 열받죠. 그 노인네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거기서 서로 막 이제 말싸움하는 거 요걸 다 내보낸 거예요. 아이 그거는 아주 그 무례하고 그거는 취재 정도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 MBC의 그 이용주 기자가 이영훈 뉴라이트 그 양반을 찾아가서 이제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때렸어요. 기자가요? 아니 저기 그 이영훈이 이용주 기자를 때렸어. 근데 결국 그거는 방송에서 때리는 장면은 안 내더라고. 그거 냈으면 정말 엄청나게 파급력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쵸? 이게 사실은 진짜 MBC가 강진구 따라한다고 그 라이브를 해서 얻어맞고 쓰러지면 또 아주 대자로 누울 거 아니야. 그럼요. 저희는 웬만해서 조중동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뭐 저나 김영민 이제 이사장님은 보죠. 쟤네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우리는 감시를 해야 되니까는. 거기서 힌트를 또 많이 얻어요. 이 갈라파고스처럼 이렇게 뉴탐사, 더탐사 그 당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른 저쪽에서 봤을 때 혹은 중도에서 봤을 때는 저런 미친놈들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개쪽입니까 그게. 문 열고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실제로 라이브로 중계를 해갖고 그게 지금 본인들 이번에 기소당한 증거가 된 거예요 지금요. 본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찍은 거야. 네, 본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찍어서 차곡차곡 다 올린 거죠. 이게 뭐 빼박 아닙니까 빼박?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본인들이 어떤 의도로 여기 왔는지도 소상히 또 얘기했더만 보니까. 이 뭐 기자가 당한 고통을 너희도 느껴봐라. 무슨 뭐 그런 보복의 의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이 김한배가 자주 쓰는 무슨 뭐 보복 뭐 어쩌고 하는 그 있어요. 맨날 뭐만 하면 뭐 니네 무슨 보복으로 뭘 고소한다 맨날 이제 그랬거든요. 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강진구 씨 행태는 뭐 저널리즘과는 많이 거리가 멀고요.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그렇고 강요 미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동주거 침입도 그렇고 누가 그렇게 취재를 합니까? 다 뻗치기 하지. 그냥 뻗치기를 해서 거기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거기 이렇게 그냥 뭐 딱 이렇게 들어가는 뭐 한동훈 장관님 이렇게 딱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귀찮았으니까 그냥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짧고 임팩트 있게 이렇게 뭔가 다투는 모습만. 당신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탐사하면은 강진구 하면 거의 뭐 신화적인 존재가 됐고요. 우리나라 2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허상 정말 최고의 기자라고 평가를 받다가 추락한 사람 전 두 사람을 꼽습니다. 그 허상에 흠이 난. 흠이 난. 1대가 주진우, 2대가 강진구. 그래요. 그때가 이제 2022년. 둘 다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이랑 너무 진짜 관계가 맞네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신뢰와 또 그 후원, 머니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
우리의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차원에서의 응원으로 받아들일 사람들한테만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사적인 인기로 또 이렇게 이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함부로 보내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스스로 웃음거리가 됩니다.